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채용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채용 공고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우리 조직도를 보면은 한국전력사 본부에서 관리본부 단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사업본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해외는 8개의 지사를 이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본부 및 그다음에 전력 개통본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사 영업소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고객의 접점에서 전력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죠. 직무 소개를 좀 보면은요, 사무, 배전, 송변전, 통신, IT, 토목, 건축, 발전, 원자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무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획 감사, 인사 노무, 영업 회계, 자재, 그다음 배전에 관련한 변전에 관련한 이런 운영, 관리, 설비 이런 업무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을 보면은요. 총 4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요. 기업가형 인재라는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인재를 말하는 거고요. 통섭형 인재, 스페셜리스트죠. 과거에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한때는 이제 있었는데 요즘 기업들은 다시 또 스페셜리스트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도전적 인재,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다음에 가치 창조형 인재라고 해서요. 항상 그러니까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습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항상 추구하고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재를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인재상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수는 상당히 규모가 크죠. 2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근속 연수는 17.8년이고요. 평균 연봉이 7,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 이제 신입 연봉으로는요 3,400만 원 정도의 신입 연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기업 3천에서 4천 이 선에서 이제 대부분 있게 되는데요. 그리 나쁘지 않은 이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상당히 높은 연봉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공고 분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그냥 정규직형 채용을 했는데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을 보면은요.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예정 공고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집 인원 신입 기준에서 1,269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모집 부문은 사무, 배전, 송변전, 통신, 토목, 건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할 계획인데 이때 배전과 송배전에 대한 이제 채용 규모가 상당히 한 8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업에서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은 거의 90% 가까이가 주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매출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영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송변전, 배전 이쪽 업무가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일명 우리가 전주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 업무에 있어 또 2개로 나눠져서 이제 지원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식적 기반과 이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무조건 현장은 아니고요.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테이션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원서 접수는 이제 2018년도 3월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이제 서류 전형은 4월 그다음에 3차 면접이 이제 서류와 직무 능력 검사가 4월이고요. 3차 면접이 5월에 3차, 4차의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6월에 최종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근무지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 전문 사원이라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이 전국하고 지역 전문 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외국어 성적을 배점 가운데 이제 100점을 두고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사무직 같은 20점, 그다음에 기술은 40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이제 내용은 검토하되 적부 여부만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했고요. 2차 필기 시험은 직무 능력 검사와 인성 검사로 나눠지는데 직무 능력 검사는 우리의 직업 기초 능력의 공통 사항인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고 이제 사무냐, 이제 기술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사무는 자원관리와 정보 능력, 그다음에 배전과 송배전 같은 기술직은 자원관리, 기술 능력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이제 태도에 해당할 수 있는 직업윤리,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성검사로서 직업 기초 능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업윤리와 대인관계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인성검사를 하실 때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야 조직에서 이런 부분을 인성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3차 직무 면접에서는요. 이제 말 그대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때 전공 지식이 이제 기초적인 전공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곳에 이제 기초 전공이 될 만한 지식들을 좀 더 공부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직무 능력 검사 점수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점을 주는데 그러니까 2차 때 직무능력 검사 필기 시험을 본 것을 이제 3차 때 적용, 누적 점수를 이렇게 합산시켜서 점수로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거에서 2차 직무능력 검사가 상당히 2차에서의 허들의 개념도 있지만 또 3차에 올라갔을 때 이제 직무 면접 점수, 이제 면대면으로서 직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제 같은 지원자 같은 점수를 갖고 있다면 이때 이제 직무 능력 2차에 때 받던 점수가 영향을 미치겠죠. 4차에서는 경영진 면접으로서 조직 적합성, 인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한 후 이제 합격의 여부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뭐 사무직은 학력, 전공 이제 제한 없고요. 배전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라든가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으로서 상당히 아까 처음 서류 전형에서 외국어 능력 점수를 이제 100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100점 가운데 토익 점수 기준으로 700점 이상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외국어 능력 점수 700점 이상이 되시면 100점을 이제 받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연령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학과로서는 이제 사무직 전공 제한 없지만 이제 각 기술직에 해당하는 지원 학과 이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이제 지원 가능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전공자이지만 뭐 문과생이지만 이런 관련 자격증을 본인이 취득해서 한전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사항 중에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비수도권 본사 이전 지역 인재라는 부분,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비수도권에 대한 적용, 그다음 이전 지역 그 인재에 대한 적용.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거죠. 2%의 가점, 그다음에 지역 인재는 3%의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우대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에 좀 해당이 되겠죠. 1차 합격자의 20%를 계속 유지해서 선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1차 전형 합격자의 20%를 일단 여성 지원자들을 최대한 우대해서 올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정 체험행 청년 인턴제 해서 청년 인턴제 참여한 한전에서 참여한 지원자는 이제 5%에서 10%의 가점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전국권과 그다음에 지역 전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원하실 때 지역 전문 사원은 내가 지원하는 게 만약에 강원도다. 그러면 강원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는 해외 출신 학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지역 전문 사원으로서 그들끼리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 좀 장점이 있지만 이제 전국권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학교 소재지와 무관하게 이제 학교 소재지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전국권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권은 이제 어디를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을 보면은요,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사무직 중에서는 이제 고객 서비스 및 행정에 해당하는 이 사무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직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기술직은 배전, 송전에 관한 기술직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모집 부문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행정 중에서도 고객 서비스 직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 채용에 있어서 채용 공고를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직무 기술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게 됐을 경우에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지 직무 수행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고객 서비스를 이제 확인을 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영업소에서 고객들의 접점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신청과 그다음에 접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업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발전소라던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접수받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에 대한 다양한 어떤 예측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회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능력으로는 요금 조정 및 심사 검침 관리, 그다음에 전기요금 수납 미수금 관리, 그다음에 고객 봉사 활동, 지역 협력 사업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봉사적인 업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통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식으로는 당연히 문서 작성 및 업무 규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필요한 기술로서는 이제 많은 고객을 또 상대하다 보니까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과 협상에 대한 기술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규정 관리라든가 문서에 대한 것들에서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이 통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계 처리 방법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필요하고 애티튜드로는 한국전력공사는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일이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 세밀하게 업무 처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업무 처리부터 고객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제 고객 지향적인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결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되 그게 우리 지사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의 목적에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당연히 공익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청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태도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송배전 기술직에 해당하는 송배전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배전 설비의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요, 발전소부터 나오는 이제 전력을 송전탑과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유지 보수하는 직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에 대한 이런 송전탑 설비에 대한 증설과 운영과 이런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전력 품질에 대한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으로는 당연히 전기에 대한 지식적 기반, 그래서 전기공학, 회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설계 도면을 잘 해독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배전 시공에 대한 공사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 기술로는 이제 우리 한전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외주를 주거나 이제 그런 자회사들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이제 설득과 협상적 업무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하고 측정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배전 업무가 최근에 이제 해외로 설비를 이제 해외 설비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파트에 계신 분이 국내에 계시다가 해외로 이제 지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던가 해외에서의 그들과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도 함께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 송배전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외국어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으로는 뭐 분석적인 태도라던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준수 의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또 공정한 업무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채용, 어떻게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자소서라던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여러분만의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각자 생각은 하셔야 되지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소서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직업기초 능력의 이제 하위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해당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원 동기라던가 입사 후 포부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도나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지만 이제 기타 업무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직업기초 능력의 이런 요소들을 알고 계신다면 이 질문은 어떤 능력을 보고자 질문을 했구나라는 이제 행간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오늘은 이런 직업기초 능력 표를 좀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 이제 기업가형, 통섭형, 도전형, 가치 창조형 본인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2개를 선택하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교육 경험, 뭐 경력 사항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라라고 800자 이내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적합성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있어서 어떠한 내가 경험을 했고 적합한지를 표현하되 그 표현의 어떤 키워드의 중심을 인재상에서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재상 중 직무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경험을 하나 선정하시고 여기선 2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2개를 선정하시게 되고요. 그 인재상을 선정한 다음에 인재상과 부합한 이제 경험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어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이렇게 인재상별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중에 내가 평상시에 도전적이었는지 통섭적 인재였는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 경험을 첫 번째 문항에서는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팀이나 조직, 단체 등을 위해 고민해서 수행했던 일이 있다면 그 경험과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죠. 노력할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 질문은 좀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큰 틀에서는 팀워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일을 찾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팀워크와 셀프 리더십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으로는요. 직무 역량 이외에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충성심을 가지고 그래서 꼭 어떤 뭐 직무와 관련되진 않더라도 충성심과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 그 충성심을 바탕으로 뭔가 성취해내고자 하는 그런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이제 없는 여러분 같은 신입인 경우에는 뭐 인턴 생활 중에서도 내가 어떤 주어진 일에 누가 도와주진 않았지만 내가 이거를 한번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했던 그런 활동, 그래서 대외 활동에서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선정을 하셔서 그걸 통해서 성취하고 났을 때 어떤 교훈이 여러분에게 전달됐는지 느낀 점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본인이 세운 목표를 최단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원, 기술, 인력 등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목표, 그리고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문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게 된 걸 관리를 잘 해서 그 과정,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극대화한 그런 것을 써라라고 했는데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이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되는지 그 성과에 따른 자원 관리적 차원이 과연 무엇인지라는 것을 좀 파악하셔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 설정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있게 되겠죠. 뭐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문제를 찾고 그 달성하기 위한 문제적 요소를 내가 잘 해결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잘 효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잘 달성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때 그 과정 속에 협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잘 녹여져서 이제 혼자서 일을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들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면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접,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고 자소를 쓰고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에 가는 게 결국은 면접인데요. 면접에서만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기업 분석이 덜 돼 있다라는 거죠. 면접관들은 기업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시된 이 면접 문항은요, 2017년에 면접을 봤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뽑아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기에 대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발전 설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한국 전력의 업종의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분석과 기업에 대한 뉴스 이런 동향들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해당 직무를 왜 선택했는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있어서 준비되고 그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인성적인 면접에서는 그냥 한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때 뭐 한전하면 전기요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여러분이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겠죠. 그래서 한전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발적 측면들을 봤을 때 국민 전체의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면접관에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더 면접관에게 잘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정보는 자소서, 이력서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적 패턴을 호의적으로 만드는 거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뭐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당연히 이 분석 내용을 왜 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 하셔야 이 중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나와 관심도를 표현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회사의 코드가 잘 맞는다라는 것을 면접이나 자소서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알아봄으로써 취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접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짐작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력량이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ICT 기술도 발달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공급적인 측면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많은 이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미세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요소와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많은데 자연적 요소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녹색 경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민자 발전사라던가 이제 민간에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전력 거래라는 게 정책적으로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이제 좀 더 우리 소비자에게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때로는 결합 상품이라는 걸 통해서 전기 요금을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에 대한 상생 실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함께 이제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함께 행복하고 하는 그런 일터 조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전력공사 취업에 있어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차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